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좀 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숙연한 분위기로 말씀하시나요? 그래요? 아니, 김단태님 영상에 보니까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한다고 그래서 좀 침착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숙연한가? 어렵네요. 네. 어쨌든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다 할 뉴스를 제가 꼭 집어서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제롬 파웰 의장이, 미 연준 의장이 뭐 커멘트를 했죠. 계속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돌아올 때까지 낮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자체는 시장에 이렇다 할 큰 임팩트는 준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 주식을 보면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고, 근데 그 대신 뭐 항공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숙박업, 호텔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 여태껏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컸던 업계들이 이제 리커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주식시장에 생기는 것 같은데, 크립토까지 어떻게 임팩트를 줬다고 좀 해석하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2017년 광풍장을 봐도 그때 이제 20배가 갔는데 한 1000불에서 시작했던 비트코인이 2만 불 피크까지 갔었죠. 20배의 수익률을 났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한 6번 정도 30% 이상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 이 시장이 좀 전혀 정부의 개입이 없고 아주 완전히 100% 퓨어한 프리마켓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큰 움직임이 올 수가 있는 거죠. 하방으로도 올 수 있고 상방으로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비트코인의 그 성격,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성격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은, 물론 처음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은, 근데 한번 받아들이면은 저처럼 별로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그거보다도 테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리플에 이어서 또 한 가지 그 지금 소송건으로 크립토 업계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테더 건이죠. 이제 테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리캡을 해드리면은, 이제 테더는 그 뉴욕 검찰청에서 기소를 당한 상태였죠. 이유는 뭐냐면은 빅피닉스에 자금난이 생겨서 계열 회사인 테더한테서 자금을 끌어다 쓰었는데 그 액수가 한 8억 5천만 불 정도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의심하에 기소를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한 2년 반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양의 서류를 테더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1월 15일이 이제 그 서류 제출의 마감일이었는데, 이후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는데,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뉴욕 검찰청에서 합의 해결을 보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합의 해결 내용은 17페이지의 긴 레터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합의를 하기로 했냐면은, 일단 테더 측이 1850만 불의 합의금을 뉴욕 검찰청에 지불하기로 했고요. 그 대신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분기마다 테더와 비트피넥스의 재무 내용을 공개하는 걸로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또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욕주에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합의 내용에는 테더가 준비금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테더를 발행했다든지, 아니면 테더가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사용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마켓에서 많이 우려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 검찰청에서 기소를 하거나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뉴욕 검찰청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테더가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무엇을 잘못했냐고 써 있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misrepresentation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더가 충분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더가 뱅킹 파트너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한 6월에서 9월 사이에 뱅킹 파트너십이 끝나면서 뱅킹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는 몇 달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테더의 그 자금이 갈 곳이 없으니까 변호사들의 계좌에 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테더의 자금이 변호사 계좌에 가 있었기 때문에 테더는 항상 이제 준비금이 1대1로 US 달러 법정화폐랑 충분히 준비금이 있어야 되는 건데, 테더의 대비 1대1의 비율로, 그게 테더의 계좌에 있지 않고 변호사의 계좌에 있었기 때문에 1대1로 준비금이 마련돼 있다는 주장은 그 기간 동안에는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걸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misrepresentation이라는 거. 두 번째 misrepresentation은 2018년 11월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뉴욕 검찰청이 개입이 된 이유였는데, 2018년 11월에 비피넥스가 자금난을 겪었을 때 테더를
테더로부터 자금을 빌렸죠. 그 당시에 테더의 은행 계좌에서 또 이제 법정화폐 US 달러가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또 1대1로 준비금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1대1로 준비금이 마련됐다고 그 당시에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미스레프레젠테이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간 동안에 테더는 이제 거짓말을 했다. 대중들에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뉴욕 검찰청이 이제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뭐 테더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뉴욕주에서 뉴욕에 있는 분들한테 트레이딩 서비스나 이제 그런 걸 제공을 했는데 뉴욕주는 이제 빌 라이센스가 없으면은 그런 서비스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 합의 해결안에 보면은 이제 뉴욕에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못 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사실 마켓에서 이제 우려했던 거는 테더가 준비금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이 돼서 그래서 그것이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부양하는 데 쓰였다는 이런 우려였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뉴욕 검찰청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이 부분이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니면 또 최근에 저 김단태님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해서는 학계에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논문이 사실은 더 숫자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진짜 쓰이고 있는지 안 쓰이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테더의 역할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과장이 돼 있어요.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테더로. 그 거래량이 일어난 거하고 주가 조작하고는 꼭 묶어서 생각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트레이딩 볼륨하고 인플로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자꾸 동일시하면서 테더가 많이 거래가 되니까 이걸로 비트코인 가격이 서포트 돼 있다고 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테더가 많이 거래되는 이유는 아비트라지 오퍼튜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트레이딩 하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거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부양되는 거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죠. 어쨌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제 데이터도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주장을 서포트하기 위한 뭐 여러분들도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약간 미디어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서 되게 부각시켜가지고 지금 자극적으로 기사를 뽑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동성에 대해서요. 변동성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100% 퓨어한 프리마켓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자산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 합의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떤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주식 같은 게 지금은 뭐 엄청난 큰 회사가 됐지만은 초창기에 상장되기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매길 때 보면은 만약에 이것이 실제 그때 퍼블릭 마켓에서 거래가 됐다면은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 얼리 스테이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가치라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많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비트코인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비트코인은 이제 이 대중들이 참여하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그런 가치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대중들한테 가격이라는 형태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변동성이라는 걸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가 자주 울고 자주 웃고 뭐 이러죠. 뭐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얼리 스테이지 크립토 에셋의 당연한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굉장히 지금 12년밖에 안 됐고요. 앞으로 성장해 나갈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살짜리 어린아이한테 너무 어른스러운 거를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성장을 엄청나게 하니까 우리가 투자자로서 바라볼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 미디어들에서도 좀 과장해서 뭔가 조회수를 높이려고 약간 그렇죠. 네, 뭐 미디어의 특성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을 끌고 싶고 이제 그래서 가격이 뭐 조금 움직이면은 큰일 난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맞습니다. 기사를 쓰고 예 그러는 건데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제 미디어의 특성상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이 이제 지금 탄생을 한 건데 이게 왜 엄청난 건지는 저희 코알목 가이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 보셔도 알 수가 있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피터가 마시시는 게 숭늉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댓글에 달렸는데. 아 그래요? 아 제가 이걸 갖다 내용을 계속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커피 맞습니다. 공개를 해야 되나요? 예, 쿠빗의 맛있는 원두커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